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심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차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수명이 이제 지금은 막 150세 시대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50세까지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0살 정도 돼가지고 에헴 하면서 그때는 이런 게 진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두구두구두구두구 달 착륙한 것이 또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인류가 우주로 갔다라는 것이 되겠고, 우주를 뗄래야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외우셨잖아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금성 뭐 화성을 떠나서 달 간 것도 아직 100년이 안 된 거죠, 그죠? 달에 간 것이.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간 것이.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이게 또 뭔가 크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진척되는 것들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화성에 뭐 보이저 뭐 이런 것들도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우주로 점점 뻗어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겠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달 다음에는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금성을 생각했어요. 금성. 근데 금성이 지구랑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금성에 가봤더니 엄청 뜨거운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 왜냐면 그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뜨거운가?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 그러니까 금성은 굉장히 온실효과가 커가지고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 화성은 반대로 추운데 그래도 금성이랑 비교해봤을 때 화성이 그래도 더 지구랑 가까운 조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지는 게 화성, 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 착륙했던 CD, 컴팩트 디스크. 옛날에 이제 그 199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또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 중에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막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음반 같은 것들 뭐 팔았던 이야기 할 텐데 그때는 밀리언셀러가 있었습니다. 100만 장 파는 가수가 있었어요. 100만 장을 뭘로 팔았느냐? 이 CD로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음원의 시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집계가 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CD 사가지고 CD 막 이렇게 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 책꽂이 같은데 그냥 CD 같은 거 쫙 꽂아가지고 이제 보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9위가 되겠습니다. 8위 보시겠습니다. 8위. 인터넷. WWW.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이 전 세계 인류를 묶어주었죠. 자,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우리 생각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인터넷 막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그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인터넷 하면 지금이야 뭐 사이트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때는 막 뭐 모뎀하고 뭐 전화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유선을 떠나서 5G까지 왔죠. 이제 5G가 결국에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유선보다 더 빠른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뜰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바로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러한 무선으로도 충분히 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설미선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공부한 이유는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나갈 텐데 어떤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공상과학적인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럭키 7 보시겠습니다. 7위 누구 알파넷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뭐 인터넷 뭐 연결 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 뭐 되겠고요. 또 뭐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6위 비디오 게임 콘솔. 그래서 6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 많이 갖고 계신 그 플스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엑스박스, 닌텐도 뭐 그런 거 여러분 사시면 공부를 조금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또 많이 시장이 커졌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쪽에서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때 컵라면 같은 거 막 데워 먹고 삼각김밥 몇 초입니까? 15초에서 20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 햄버거 이런 거 30초 이렇게 뭐 이렇게 데워 먹을 텐데 요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수분을 없애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온도를 그 진동을 통해서 올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바이브레이션을 활용해서 올려주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것이 되겠고. 자, 이제 4위 컴팩트 카세트 테이프. 이거 아까 우리 나왔던 뭐 그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CD 아까 나왔었죠. 음악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4위. 자, 이제부터 탑3가 되겠습니다. 대망의 탑3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예능 같은 데서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 하고 막 맞춰보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 그래서 사실 뭐 스트리밍을 하면 제일 좋은데 아쉽습니다. TV입니다. TV. 바보 상자라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불러 TV. TV가 3위인데 앞으로는 TV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방향 채널이 아니, 일방향 소통 기구가 아니라 대화면이 있는데 양방향으로 되는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했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뭐 사이즈 같은 것들도 뭐 제한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85인치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구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 그런 것들을 보는 시대가 됐고요. 2위가 뭘까요? 대망의 2위 탑2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뭐 모바일 폰이 있었지만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게 구분한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다 합친 겁니다. 여기에서 밑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이 저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이 되겠고, 그 앞으로 그런 시장이 뭐가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바로 수송, 이동 그런 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주에서 서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버스를 타면은 3시간 반 30분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다. 그 다음에 뭐 내 차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차 안에서 편안하게, 그죠? 3시간 반짜리 영화 같은 거, 뭐 영화 2편 정도 보면서 아니면 일도 하면서 갈 수 있다면은 그 시간이 전혀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이동통신 5G 혁신에 의해서 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만 담겨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자동차로 갈 것이고,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는 주조공학, 용접공학이 그 핵심이 되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지금 자동차 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경량화시키고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대망의 1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뭐겠습니까? 누구 대망의 1위 보시겠습니다. 짜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COMPUTER. 옛날에 어릴 때는 저 몰라가지고 TOR로 써서 받아쓰기 틀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TER입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지금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지금의 인공지능, AI를 다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그 본체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 뭐 우리 학교에도 지금 뭐 항공과나 이런 데도 강의들이 많이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과에도 머신러닝 개론이라는 과목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공지능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그 과정들, 교과 과정들을 개설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열심히, 교수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잘하시는 분을 또 모셔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더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탑 20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제조, 우리가 인류가 잠깐 이 100년을 봤는데 이 100년 사이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세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가 하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그 댓글로 그 간단하게 어떤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있는 것이 됐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랑 약간 약속을 했잖아요. 안 보고 하기로. 그래서 이 스포일러 안 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게 되겠고, 그다음 이 수업 전체를 통해서 중간에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내가 제조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속공학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금속을 지난 4년, 5년 동안 가르쳐온 성효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조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소재, 나노 신소재 공학, 그다음 금속 재료 공학.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재료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펀더멘탈을 안다라는 것이죠. 기초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공학적인 뭐 기계과나 뭐 전자과나 뭐 다른 학원과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학문인데, 재료과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료를 가지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어디에 활용시키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고 하는 것들을 그 핵심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재료공학자가 되겠고요. 물론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소재 자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가치를 준다. 그래서 이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켈란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죠. 미켈란젤로가에게 그 다비드상 만들기 전에 그 최고의 그 대리석을 딱 줍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품은 이미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가 이미 있고 거기에서 자기는 뭐 깎아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조라는 것입니다. 매니팩처링. 그래서 매니팩처링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기술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소재의 새로운 특성을 더 좋은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소재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뭐 기계적 특성 아니면 뭐 전기적 화학적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특성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들을 맥시멈 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조 중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기술적인 측면. 또 이거를 형상을 바꿔주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능적 관점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보실 것은 이제 경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손쉽게 쓰게 됐죠. 제조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계속 제조의 혁신이 일어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주변에 여러 가지 아무거나 물품들 그런 것들이 쉽게 구해지는 물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연필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제조 혁신이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for 이 굿이 있는데 이게 뭐 잘 맞는 형태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인가. 자, 근데 가끔씩 그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조 기술의 한계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러한 뭐 고리 같은 형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고리 같은 형태를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음새가 없이 고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깎아내는 것밖에 없겠죠. 전체를 다. 그죠? 깎아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다 이음새가 남을 겁니다. 그런데 깎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그 소재를 많이 소비하는 공법이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깎아내면 그 나머지 칩으로 물론 그걸 재활용하긴 하지만 물론 그 부분도 많이 어쨌든 원소재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최근에 많이 하는 뭐 적층 제조 같은 거 하면은 애초에 뭐 프린팅할 때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만들면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 형상적인 부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형상에 따라서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소재가 있을 때 만약에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로 이 소재를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한 다음에 이 소재를 바로 차갑게 냉각시키게 되면은 그 소재의 강도는 높아지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걸 천천히 냉각시키게 되면은 강도는 낮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형상에 따라서 만약 어떤 형상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부분이 있고, 그죠? 얇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얇은 부분은 훨씬 더 빨리 냉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꺼운 부분은 천천히 냉각이 될 겁니다. 그럼 형상에 따라서도 그 특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제조에 들어가야 되고 단순히 이 형태나 모양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직이 바뀌는 미세 조직이 바뀌고 소재의 특성이 바뀌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공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정들, 제조 공정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일단 뭐 제조 공정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조공학, 그죠? 주조하는 겁니다. 주조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주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이 원래 고체인 뭐 금속 같은 것들을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용탕, 액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액상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틀에 다시 부어서 다시 굳혀내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주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다 그겁니다. 그럼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틀이 있어야겠죠. 틀이 이제 그 틀을 모래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모래 사자를 써서 사형 주조라고 하고, 그 틀을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금형 주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 단계적으로 다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주조, 캐스팅. 주조를 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주조한 것들이 내부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액체가 굳게 되면은 액체보다는 고체가 대부분의 부피가 더 작습니다. 그럼 굳으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내부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이 기공들이 많이 생겨나요.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싫다. 그럼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함이 되는 거죠. 결함 자체가 되니까 그걸 줄여주겠다라는 것으로 하려면은 이 망치로 때리면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단조라고 하고, 단조로 그냥 뭐 이 상온에서 때리면은 망치가 부러지겠죠. 그러니까는 좀 달구지만 그 자체가 액체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얘를 때려가지고 형태를 또 그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망치로 막 때려가면서 만드는 방법이 단조가 되겠습니다. 또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틀에다가 그 틀로 눌러주면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그 대면 강의 때 이제 제가 영상들을 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아까 깎아내는 거, 절삭하고 뭐 깎아내는 부분, 머시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 액체 상태의 금속을 우리가 그러면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은 요러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요 모양. 그럼 요 모양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쭉 부어주게 되면은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뭐 잘라주면 되겠죠. 요 부분 탁 잘라주게 되면은 최종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몰드가 샌드라 돼 있죠. 샌드. 모래로 돼 있으면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린 이거를 사형 주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거 아니면 모래로 하는 게 훨씬 싸겠죠. 왜냐하면은 이 자체 틀을 금속으로 만들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틀을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량 생산이 아니다, 소량 생산이다라고 하면은 이 모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생활에서의 주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붕어빵, 그죠? 붕어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조 공정입니다. 붕어빵 금형 주조입니다. 그죠? 금형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 왜 붕어빵은 사형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모래 먹으면 안 되니까. 뭐 그것 떠나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금형으로 딱 부어가지고 붕어빵 만드는 과정들도 일종의 주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거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 그러니까 이런 소성 변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조를 이미 한 소재를 가지고, 그죠? 걔를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모양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뚝뚝뚝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소성 가공. 그래서 뭐 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단조, 망치로 때리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 프레스로 누르는, 그 프레스 단조. 그러니까 이거는 형 단조.
틀이 정해진 형단조. 그 다음에 이거는 길게 봉을 뽑아주는 거예요. 봉을 쭉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공정은 또 여러분들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가래떡. 가래떡이 바로 압출 공정이 되겠습니다. 가래떡을 뽑는 공정이랑 같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래떡을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떡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 놔두고 가래떡 굵기만큼 거죠. 이렇게 쭉 뽑아주면 가래떡이 쭉쭉 나오면은 이걸로 가지고 금방 딱 잘라서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또 집에서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해 드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아변이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아변이라는 공정은 롤을 2개를 지나서 판을 만들어줍니다. 2개의 롤을 가지고 롤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원래는 커다란 덩어리였으나 이게 바로 판이 나오는 이 공정을 우리가 아변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비대면 강의 중에는 아무래도 이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재를 결국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깎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잠깐 핸드폰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끝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다 이 금속인데요. 이 금속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옛날에는 여기 그냥 안테나를 뽑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금속이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금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테나 게이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여기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꽉 다 잡으면 뭐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금속이 되게 얇죠, 그죠? 이 부분, 되게 얇은 이 부분을 지금 삼성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요만한 원통이 있습니다. 딱 요거만한 원통.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보시면 만약에 원통이 이렇게 있다 치면 간단하게 핸드폰이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요 옆에 요 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원통에서 요거 빼고 다 깎아냅니다.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깎아냅니다. 다 깎아. 물론 재활용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다 깎아내는 그러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 핸드폰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우리가 봤을 때 골드 컬러다, 뭐 핑크 골드, 로즈 골드다, 뭐 이렇게 뭐 스페이스 그레이다 이렇게 되면 딱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소재는 지금 대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데 알루미늄에서 아노다이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산화를 시켜서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이러한 단조나 뭐 이런 다른 공정들을 했을 시 그 색깔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다 깎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자, 구멍 뚫어야 되는 경우, 그러면은 구멍이 없는 상태로 제조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만도 그냥 구멍을 뚫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표면을 또 어떤 경우에는 연마해야 되는 경우, 요즘에는 이제 적중 제조했을 때 표면 연마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어떤 소재를 만약에 뭐 처음에 분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얘가 소결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3D 프린팅의 전 단계인 분말 야금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가지고 얘들을 소결시킨다는 게 고온에서 얘들이 서로 결합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이후에 얘가 원하는 것도 딱 만들어지는 뭐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웨이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모든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법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파우더로 분말로 만드는 경우에는 내부에 당연히 분말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매우 미세한 기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다 결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니어네 쉐이프 매니팩처링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상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가깝게 가는 것을 우리가 니어네 쉐이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형상에 가장 가깝게 만들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종 형상에 처음 만든 게 멀면 멀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어네 쉐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원통 다 깎아야 됩니다. 니어네 쉐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프레임처럼까지 만들면 되겠죠. 물론 지금 기술로는 그거 쉽진 않지만 뭐 만드는 거야 만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노다이징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층 제조입니다. 니어네 쉐입으로 가자. 내 쉐입도 니어네 쉐입으로 가자. 그래서 내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의 그냥 아예 그 모양 그대로 만든다는 게 내 쉐입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어네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최소화한다는 거죠. 내 쉐입은 완전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완전 그 모양을 만드는 건 거의 어렵겠죠. 바로 그 단계에서 깎아내지 않고. 그래서 니어네 쉐입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내 쉐입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원래 모양,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제품의 형상에 가장 가깝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니어네 쉐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제조 혁신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제조 공정상에서 그럼 우리가 제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일단은 우수한 품질을 얻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노신 소리 공학부잖아요.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는 공학자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재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비싼 재료를 살 수 있는 부자들만 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경제적인 재료를 만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하루에 한 끼, 뭐 특히 세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료가 될 수 있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생산성, productivity.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줘야죠. 어떤 맛집이 있는데, 물론 맛집이면은 또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유명한 돈가스 집 이런 데는 몇 시간씩 기다려 먹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소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성,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그 다음에 높은 품질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 좋은 소재를 제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재, 부품 또는 뭐 장비 이런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매니팩처링, 제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조 혁신의 가장 키가 된 아까 말씀드렸던 적층 제조,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